반갑습니다. 좀 지난주 모두 한 주 지내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죠. 여기 비가 어떻게 많이 내리는지 도대체 지금 종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에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이번 폭우에 지금 44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44명은 이제 사망이 됐고, 지금 6명은 실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마 실종자도 다 지금 사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이제 60명 정도가 지금 모두 이번 폭우에 지금 사망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금 기후 위기의 어떤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앞에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당연히 우리가 뭐 그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기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참 인간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재앙이 지금 이와 같이 기후라고 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지금 단어가 이제 폭우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폭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그거다가 하나 더 지금 또 다른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뭔가 하면 극한 폭우 이렇게 이런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람이 사실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늘이 구멍 뚫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어제도요, 햇빛이 짱짱 나다가 어제도 그냥 또 이제 그냥 막 쏟아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모처럼 지금 빛이 났어요. 어제는요, 이제 빛이 났는데 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극한 폭우가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날이 또 딱 좋아지면은 뭐로 가면 극한 폭염으로 이제 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기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연하를 전문가들은 지금 2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면 25년밖에는 지구에 인간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갈 거 아닙니까? 이제 25년 안에 이제 우리는 갈 것인가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 우리 후손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요, 참 이 강의 듣는 분들요, 이제 본인 스스로들이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 우리 교법으로 하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요. 배언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말이죠. 이 배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언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지금 우리 그 교법 이념으로 우리가 그 참 볼 수가 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언하지 맙시다. 그러고요. 이제 보온 실천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원불교는 왜 탄생했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은사상을 말씀하셔갖고 보온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위배되는가 하면요. 공기부처님에게 배언하는 거예요. 공기부처님. 그래서 이 공기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연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천지연은 바로 뭔가 하면요. 공기연이거든요. 공기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못 살잖아요. 아니, 숨 끊어지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이죠. 그게 이 보온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일상생활 속에서 관습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재앙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법이 말이죠. 우리 교법의 이념을 우리 개인도 모두 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을 하지만도 우리 개인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이게 확산돼야 되고 또 지도자들께서도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와 같은 그 보온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정책과 사회의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려가면서 우리가 말이죠. 그런 실천을 하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냐. 그래서요. 이런 일을 잘 못하면은요. 자기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지도자를 뽑고 또 지도자를 우리가 평가하고 할 때도 이런 잣대로 말이죠. 평가하고 뽑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의식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 요새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대단히 이제 반갑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수행품 9장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품 9장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죠. 이제 모두 공부한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공부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하러 지금 이제 오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하는 공부도 이제 공부입니다. 이제 공부지만도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이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의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이제 앞부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연불과 자선하고 경전 연구하고 하는 것을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조용히 앉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얘기하는 거 이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갖고 이제 하는 얘기 잘 듣는 것이 공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과거는 말이죠.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선천시대는 이게 뭔가 하면 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 시대, 선천 시대는 그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을 지금 해왔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하나의 관습이고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과 관념은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관습과 관념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사람이 한번 관습과 관념이 머릿속에 배겨버리면은요. 그 배겨버린 관습과 관념을요. 깨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관습과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불자선하고 저기 앉아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선방에서 이제 3개월씩 지금 동하로 3개월씩 지금 6개월을 1년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선천시대 때 종교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요. 그거 자체가 당연한 것이지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도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시대는 이런 어떤 그 성향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지. 그것에 위배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천시대는 정하는 시대인데 정하는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 뭔가 하면 자기 인격 수련을 잘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선천시대 때 동하는 것이 주가 돼갖고 사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는 그렇게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이거 뭔가 하면 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하는 시대가 지금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동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 시대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밤의 시대였거든요. 밤에는 잠자야 된다고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문제 생깁니다. 절대로 이제 밤에는 잘 주무세요. 그리고 낮엔 또 어떻게 됩니까? 활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낮이 됐으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의 시간도 말이죠. 낮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금 그 정하는 시대에서 동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동하는 시대로 딱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정하는 시대에 맞는 것이 관념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동하는 시대에 맞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이 지금 동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오는 계획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잘 사는 방법, 그 방법을 말이죠. 수행품 이 지금 9장에서 소태산 대용사님께서 지금 설파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가 한번 이제 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 가지고요. 이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요. 원리를 연구해 갖고 알아요. 자성의 원리를 알아요. 이거를 안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과거 이제 성가나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는 거 자성의 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을 뭐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견성 그럽니다. 견성 그렇죠? 견성했나 못했나? 제가 전에 그 아들 출가시킨 보살님 얘기했죠. 아니 3위계를 받고 아들이 집에 왔잖아요.
집에 오니까 그거 자고 가려고 다 이렇게 다 이제 짐 풀고 다 자기 예전에 살았던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 자고 가실래? 그 밥을 잘 해갖고 먹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 한번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살던 방에서 자고 가려고 그러고 이제 딱 하니까 여기 자고 갈랍니까? 그러니까 예, 자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아니 삼위계 받은 사람이 금방 견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쫓겨나 버리다 제가 그랬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자성의 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견성하는 거예요. 성품을 자리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견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성에서 말이죠. 앞으로는 말이죠. 앞으로는 시대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견성은 견성으로서 마침이 아닙니다. 그 견성은 뭔가 하면요. 공부의 시작이에요. 견성은 공부 시작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견성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요. 대중간에 그러셨습니다. 어지간하면은요. 초등학교 집에서도 다 견성한다. 앞으로는. 다 그러셨어요. 그래갖고는요. 성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로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견성은요. 견성으로서의 끝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의 선천시대는 말이죠. 견성으로 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이에요. 자,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니까. 그러면 이 견성은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가 자성의 원리를 알았다 그랬죠. 알아갖고 그 대중 그 원문에 딱 보면 뭔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행을 견성 행을 잘 해야 한다. 이제 그 지금 원문에 지금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성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 나아가서 이것은 뭔가 하면 차없는 행을 하는 거예요. 차없는 행 그랬거든요. 차없는 행. 우리가요, 그 지금 유권작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잖아요, 유권작용을요. 우리가 유권작용을 하고 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유권작용을 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들은요, 유권작용을 하면서 그 자기가 작용하는 유권의 행에, 유권의 작용에 말이죠. 그 작용에 그게 뭔가 하면요.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집착한다 이 말은요. 유권작용 일단 한번 하고 나면은 뭐가 남는가 하면요. 찌꺼기가 남아요. 마음속에. 아니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찌꺼기가 남는다니까요. 저 남자 선생님 남죠?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에? 난 잘했다, 못했다, 후회한다, 뭐다. 이게 지금 말이죠. 계속 따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착이 말이죠. 그것이 말이죠. 일단 한 번 행하고 나면은요. 그것으로서 그냥 깨끗하게 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착 없는 행.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권작용을 천방연계를 당해갖고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도 하고 나면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접어들고 있고 그런 시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시대를 잘 파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하는 사람만 말이죠. 시대를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없는 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말이죠. 참 이제 관건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실천을 하는데 그 수행품 9장에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막에 대조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탄 대행상에서 이 9장에서 사막에 대조해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이제 사막의 첫째는 뭡니까? 정신 수양이죠. 자, 정신 수양이죠. 정신 수양 공부를 이제 이게 지금 차없는 행, 그 이제 동하는 그 유권 작용을 동할 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할 때에 저일에 끌리지 않고 저일을 할 때에 일에 끌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강의하고 오기 전에 제 방에 있을 때 뭐 어땠다. 내가 지금 집에다가 뭐 하나 뭐 잘못 놓고 왔네. 뭐 이런 생각 합니까? 수타님 합니까? 안 하죠.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이 안 끌려요. 또 저 일을 할 때 이 일이 안 끌려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 생각해요. 저 일에 끌려요. 또 저 일 할 때 이 일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요. 이게 상호 연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딱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신 수양 공부예요. 이것이 일심 공부. 이 일할 때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모든 마음을 집중해 갖고 전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동할 때에 그 이제 공부하는 이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사리연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요. 사리연구는요. 이 일을 할 때에 아르마리를 얻고 저 일을 할 때에 아르마리를 얻어요. 그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용 잘해야 되죠. 이거 사용 잘못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죠. 이거 갖다 꼽죠. 이거 지금 아르마리 얻어갖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랬다가 이를 뽑아갖고 여기다 갖다 이랬죠. 이거 아르마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의 행동을 다 합니다. 하는 그 행동 속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아르마리를 그 속에서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아르마리, 그러니까 이어서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12이해.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옳은 것이죠. 12,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12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해죠. 이해. 내가 이걸 이렇게 꽂으면은요, 쓰기 쉽잖아요. 내가 이롭잖아요. 근데 이걸 또 했다가 뺐다가 계속 하면 어디겠습니까? 시끄럽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심에도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는 일마다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요, 12이해. 이 이해를 말이죠,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아르마리를 얻어나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작업치사입니다. 자, 작업치사는 어떻게 이제 지금 원문에서 지금 밝혀 주시는가 하면은, 이 일을 할 때에 불의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아요. 불의에 끌리지 않는다. 불의에 안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에 안 끌린다 이 말은요, 정의 실천을 한다 이 말이죠. 정의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정의를 실천하고 저 일을 할 때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치사 공부다. 그게 동할 때 치사 공부다 이 말이죠. 이게 사막을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 사막을 말이죠, 아주 쉽게 이렇게 지금 이 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요, 지금 이제 보라 그러셨죠? 누굴 보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아까 창타님 읽으실 때 성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요 이제 이때 뭐라고 하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예우해 드리는 입장에서 송모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장타님 아시겠어요? 송모, 어른 함자를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과거 육아에서도요, 선조들의 이름을 이게 부를 때요, 이제 뭔가 하면요, 자를 딱 불러주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한문을요, 무슨 자 이렇게 하지, 이름을 직접 딱 부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정산용사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하죠. 보라, 송모를 보라. 그런 게 이제 임문한 이래로 단 3개월의 선도 안 났다 그러셨죠? 그렇지만도 지금 저 사람의 그 실력을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이 3대력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계속 커나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 3대력 하면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정정 외정정을 얘기하죠. 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셨습니다. 그 앞에요. 처음에 그랬죠? 내정정, 외정정 했죠?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쭉 지금까지 제가 아까 사막으로 이제 원문을 다 이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내정정, 외정정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는, 하나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정신을요. 이것이요, 정공부다. 이걸 뭔가 안정이거든요. 안정인가 하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마음자리는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요, 생생약동하는 그런 기운의 덩치예요. 기운의 덩치. 이게 우리 마음자리 아닙니까? 생생약동하는 기운의 덩치다 이 말이죠.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는 계속 생생약동하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뭔가 하면요, 뭐가 납니까? 잡념, 부윤환상 이런 것으로 그냥 끌려가죠. 계속 안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 정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걸 말이죠, 걷어들이는 거예요. 집중, 안정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 공부거든요. 그래서요, 이 정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하면요, 이 수양을 잘하는 거예요. 수양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수양 공부요. 정신 수양 공부를 잘하면은요, 정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자꾸
정합시다요. 모두 돌아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일 없으면은요, 사실은 또 그 생각도 할 일 없으면은요, 그 생각도 사실은요, 그 재밌어요. 예, 상상의 나래를 펴다 안 그럽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그거 안 좋습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일 없을 때도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말이죠. 거닐지 말고 마음을 거닐고 댕긴다 이 말이죠. 말고 이걸 자꾸 거두드리는 거예요. 딱 안정을 시키는, 정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집중을. 이게 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정은요, 한 단계 더 나가고 고요하다. 이런 뜻이 고요하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정으로 이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정으로요. 그래서요, 이 집중의 결과가 이 정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정정 공부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정 공부다고 하는데, 이 정정 공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정정, 외정정이 있다 이 말이죠. 내정정은 뭔가 하면요, 안으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는 정정 공부예요. 마음속에서 하는 정정 공부예요. 그렇죠. 외정정은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의 경계 속에서 하는 정정 공부. 그게 뭔가 하면 외정정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경계를 대해 가지고 이걸 먼저 정정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마음을 고요하게 계속하고 자꾸 부연한상이나 이런 데 끌리지 가지 않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그걸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힘을, 심력이거든요. 이것은요, 이 힘을 키우는 것이 뭔가 외정정 공부다 이 말이죠. 외정정.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선천시대는요, 내정정이 주가 된 시대였어요. 예. 과거에요, 선천시대는 내정정이 주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후천개벽의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외정정의 시대예요. 외정정의 시대요. 지난 7월달 총가요. 부산에서요, 저를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회 봐달라고 이제 하는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 이튿날 익산교당에서 선타원님 종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요, 부산을요, 당일치기를 했다니까. 그날 갔다가 그날 왔어요. 여 익산역에서 9시 출발하니까요, 익산역에요, KTX 타고 갔다 왔는데 저녁 8시에 도착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말이죠, 부산을 하루 만에 당일치기 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괜찮죠? 참. 그리고 제가 또 선타님 종교도 또 지금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요,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게 자기가 생활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죠, KTX 타면요, 또 이게 한 번만에 KTX가 부산까지 못 갑니다. 또 어디 가서 갈아타야 되는 건 오송에서 갈아타야 돼요. 이번에 오송 난리 났죠? 비 오고 난 뒤에 오송 지하도에서 뭐 엄청 지금 오송 때문에 문제 생겼죠? 뉴스 다 봤죠? 자, 그 오송에서도 갈아타는 거예요, 또. 갈아타는데 또 시간이 말입니다요. 여기서 서울 가는 차를 타갖고 오송에서 내리거든요. 그러면 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로 갈아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송에서. 근데 그것도 시간이 딱 맞아야 되지. 이것이 요놈이 늦다든지 저놈이 늦다든지 이게 빠르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말입니다.
항상 조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와도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는 차를 딱 탔을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또 부산서 오는 것은 오송에서 또 갈아 딱 탔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더라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는 뭔가 하면 외정정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외정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시면서 그 외정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의 표준을 누구로 지금 이 소행품 9장에서 말씀하신가 하면요, 정산스승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송모는 단 3개월 선밖에 못 났다. 그런데도 말이죠,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개월 하는데요. 지금 수양력으로 봐도요, 애착 탐착이 거의 다 떨어졌다. 그랬죠? 수양력으로 봐도 애착 탐착이 다 떨어졌다. 사실은요, 이거 애착 탐착 우리가 떨어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참, 애착 탐착. 수양력으로 봐도 애착 탐착이 다 떨어졌다. 거의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연구력으로 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얻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얻으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셨죠? 아이고, 저도 이런 칭찬을 대종사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정산용사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또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자체가요.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연구력으로 봐도 그러고, 치사를 봐더라도, 치사를 봐도요, 불의는 거의 지금 다 제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를 거의 10중 8구는, 자, 10중 8구 그랬죠? 10중 8구. 10중에서 맞아. 8구는 다 지금 실천한다. 지금 그랬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 2, 2%가 1, 2가 남았구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잘못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나면 뭐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죠. 압박감도 있겠죠.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요, 또 자만심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대중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정산 선생님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참 또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3대력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갖추어지고, 그 편지를 예를 들으시죠. 이제 사무의 바쁜 중에서도 편지를 써갖고 이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를 또 예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지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뭐 쓰는 것도요. 이게 보세요. 대종사님 정말로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 지금 사무의 바쁜 중에도 편지를 올린 그 내용을 보면은 진리도 깊으려니와, 그렇죠? 진리도 깊으려니와 조리 강령이 분명하다. 이거요, 편지 쓰는데
편지 쓰는데 말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말이죠. 진리를 담아서 편지 내용에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조리강령이 분명하다 이 말은요. 이거요. 조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쓰는 글은 어떤 글인가 하면요. 결국은 조리강령이 분명해야 돼요. 또 강의를 하고 말을 하잖아요. 강의하고 말 안 합니까? 제가 강의하죠. 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조리강령이에요. 조리강령은 이게 뭔가 하면요.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고.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꾸로 먼저 할 것은 뒤에 하고 뒤에 할 것은 먼저 하고. 이게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조리강령이 분명하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앞에 할 말과 뒤에 할 말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요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가 봐. 잘 들어갑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조리강령이에요. 이 조리강령이 항상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대종사님 당대 때 어느 양반이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자담은 참 잘해요. 얘기를 서로 잘한다 이 말이죠. 자담은 잘해요. 그런데 강연을 하라고 내세우면은 이게 조리강령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못해요. 그게 이게 왜 해화는 앉아서 자담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이 해두 단련.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해화는요. 해화한다. 우리 모두 해화한다 그러죠? 그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 근데 강연하죠? 강연은 이게 뭔가 하면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딱 내세우잖아요. 내세우면은요 대종사님도 보고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구속스럽죠. 긴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느 선지님이요 그 당시에요 우리 선지님들이 밥을 먹는데 손님이 만약에 한 사람 왔다 안 그럽니까? 손님이 만약에 한 사람 오면은요 손님 밥을요 한 숟가락씩을 걷어 갖고 가요. 그걸 한 숟가락씩을 걷어 가면은 가서 그 손님 밥을 만드는 거요. 그걸 걷어 가면은요 그렇게 속이 쓰리답니다. 아이고 저거 한 숟가락 더 놔주면 좋은데 저거 뺏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어디서 경험했는가? 제가 군의학교 훈련소 마치고 말입니다. 군의학교를 제가 갔을 때요. 군의학교에 모든 밥그릇들이 뭔가 하면요 구멍을 막 이제 밑바닥을 두드려 가지고요 뿔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요 밥 많이 담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쫙 주면은요 패기처럼 뺑 돌아요. 밥그릇이 요 톡 튀어나왔으니까 팽이처럼 뺑 돈다니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먼저 밥을 딱 떠가지고 위에 것을 또 살짝 또 이렇게 걷어내버려요. 걷어내고는 딱 던져줘요. 걷어낼 때 저기 걷어내지 말고 그냥 봐주면 이 마음이 내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경험했어요. 감사합니다.